새벽 3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굳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도 전국에서 수만 명이 그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99%는 모릅니다. 단 한 곳만 3초 누르면 그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49년 경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민호입니다. 3개월 전 울산에서 온 69세 박철수 할아버지. 새벽에 다리 쥐가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머리에 상처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선생님,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돌덩이가 되더니 숨도 안 쉬어져서. 한 달에 5번씩 지옥을 경험하던 할아버지가 제가 알려드린 그 한 곳만 3초 눌렀을 뿐인데 3개월째 단 한 번도 쥐가 나지 않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그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모르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딱 3초만 이곳을 누르면 무조건 멈춥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쥐가 나도 3초 만에 바로 해결해서 꿀잠 잘 수 있어요. 그리고 2-3번 더 보시면 평생 쥐 날 일은 없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 무료로 계속 드릴게요. 쥐 한 번이라도 나본 적 있다면 댓글에 쥐라고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리 쥐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들 정말 많이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발가락 뒤로 당기기, 다리 주무르기, 뜨거운 물로 찜질하기. 근데 왜 계속 재발하는 걸까요? 왜 그 순간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 후에 또 그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제가 49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리 쥐가 나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쥐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이가 들어서, 운동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틀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해결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5년 전에 논문을 하나 봤는데요. 일본 에디스코안 대학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다리 쥐가 나는 사람 1000명을 조사했더니 98%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놓치고 있던 바로 그 부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부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리 쥐는 3초 만에 해결돼요. 진짜로요. 아까 말씀드린 박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15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 하나만 알려드렸더니 그날 밤부터 바로 효과를 봤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 비밀이 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승산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종아리 뒤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가장 볼록하게 나온 부분 있죠? 거기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바로 그곳이 승산혈이에요. 이곳만 3초 동안 꾹 눌러주면 다리 쥐가 바로 멈춰요. 마법 같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승산혈만 눌러서는 30% 효과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70%를 놓치면 내일 또 쥐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승산혈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5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5가지 조건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특히 3번째 조건은 99%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물과 소금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나면 뭘 하세요? 대부분 물을 많이 마셔야지 하면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물만 마시면 우리 몸속 소금기가 더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은 넣는데 엔진 오일이 없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운동 후에 물만 마신 사람들과 소금물을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물만 마신 사람들이 근육 경련이 3배나 더 많이 생겼대요. 놀랍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만 넣어서 마시세요. 딱 한 꼬집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만 마시지 마시고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드세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언제 마시느냐도 핵심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대신 저녁 8시 전에 소금물을 조금씩 마셔두세요. 그러면 밤새 몸속 균형이 잘 맞춰져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세요. 30년 동안 매일 밤 다리 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선생님, 저는 물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쥐가 날까요? 제가 물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마시라고 했더니 단 3일 만에 쥐가 안 났어요. 어머,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30년을 고생했는데. 할머니가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이것만 해도 50% 효과를 볼 거예요. 그런데 잠깐, 승산혈을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금물 방법을 모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 소금기가 부족하면 승산혈을 눌러도 신경의 신호가 제대로 안 가거든요. 마치 전화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전화가 안 되는 것처럼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매우 중요해요. 이건 잠자는 자세와 관련된 건데요. 잘못 자면 승산혈을 100번 눌러도 소용없어요.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자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해요. 왜 그런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조건은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날 때 어떤 자세였는지 기억하세요? 대부분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일 거예요. 에이, 그냥 자세 때문에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릎을 구부리고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있어요. 마치 고무줄을 계속 묶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 상태로 6시간 있으면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무릎을 구부리고 자는 사람들이 다리를 펴고 자는 사람들보다 근육 경련이 무려 340% 더 많이 생겼어요. 상상도 못할 차이죠? 그럼 어떻게 자야 할까요?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쭉 펴고 자세요. 그리고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발도 조심해야 해요. 무거운 이불이나 담요가 발등을 눌러서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굽어지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더 짧아져요. 그리고 이불도 너무 무겁게 덮지 마세요.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면 근육이 긴장하게 돼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철민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년 동안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주무셨어요. 매주 2~3번씩 다리 쥐 때문에 새벽에 깨셨죠.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는 게 편한데 바꿀 수 있을까요? 처음엔 할아버지도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자세로 바꿔서 주무신 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어요. 어머나, 신기해요. 자세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지금은 3개월째 한 번도 쥐가 나지 않고 계세요.
자세를 바꾸는 게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3, 4일만 참고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승산혈과의 관계예요. 잘못된 자세로 자면 신경이 눌려요. 신경이 눌린 상태에서는 승산혈을 아무리 눌러도 뇌에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마치 전선이 끊어진 전등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자면 신경이 편안해져요. 그 상태에서 승산혈을 누르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건 99%가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근육 온도 관리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뻣뻣하게 굳어지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근육은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 상태에서 승산혈을 눌러봐야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란 간호중환자의학연구저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지압하기 전에 근육 온도를 37에서 38도로 맞춘 그룹과 그냥 찬 상태로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따뜻하게 한 그룹이 효과가 2배 좋았어요. 놀라운 차이죠? 그럼 어떻게 근육을 따뜻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온찜질이에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종아리에 5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해주세요. 두 번째는 따뜻한 양말 신기예요. 특히 잠들기 전에 얇은 면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발이 차가워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다리 높이 올리기예요.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 위에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요.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손발이 항상 차가우셨어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겨울엔 특히 다리 쥐가 심했죠. 선생님, 저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는데 왜 자꾸 쥐가 날까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신는 양말이 너무 꽉 끼는 거였어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헐렁한 면양말로 바꾸고 잠들기 전에 온찜질을 5분씩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승산혈을 누르기 전에도 온찜질을 먼저 하라고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 신기해요. 온찜질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다니.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밤 이 방법을 쓰고 계세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까? 찬 근육에서는 승산혈을 눌러도 혈관이 수축돼 있어서 효과 성분이 잘 퍼지지 않아요. 마치 좁은 길로는 차가 잘 안 다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따뜻한 근육에서는 혈관이 넓어져서 승산혈 효과가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요. 넓은 고속도로로 차가 쌩쌩 달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승산혈을 누르기 전에 항상 온찜질을 먼저 해주세요. 단 5분만 해도 효과가 확연히 달라져요. 네 번째 조건은 올바른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발가락을 몸쪽으로 확 당기죠? 잠깐,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갑자기 늘리면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마치 꽁꽁 얼은 고무줄을 억지로 늘리면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급작스러운 스트레칭보다는 부드러운 예비 스트레칭이 근육 경련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방 스트레칭이에요. 잠들기 전에 미리 해두는 거죠.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서세요. 양손을 벽에 대고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종아리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하시고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두 번째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이것도 30초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발목 돌리기예요.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전체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동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쥐가 나면 발가락을 확 당기곤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쥐 나면 바로 발가락 당기는데 왜 계속 아플까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너무 세게 당기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육에 더 무리가 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부드러운 예방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쥐가 났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승산혈부터 누르라고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 달 만에 쥐 나는 횟수가 80% 줄어들었어요. 아, 그동안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미리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깨달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승산혈을 누르기 전에 1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세요. 굳어있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승산혈 효과가 훨씬 깊숙이 전달돼요. 마치 딱딱한 땅에 물을 부으면 흡수가 안 되지만 부드러운 땅에 물을 부으면 쏙쏙 스며드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승산혈을 눌러봐야 표면적인 효과만 나와요. 진짜 깊은 곳까지는 전달되지 않죠. 다섯 번째 조건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다리 쥐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근육이 저절로 긴장되는 거 아세요?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온몸이 경직되죠. 미국 국립보건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는 지압 효과가 70%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긴장하면 뇌가 외부 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치 시끄러운 곳에서는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심호흡이에요. 승산혈을 누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3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긴장이 확 풀려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 되뇌기예요. 승산혈을 누르면서 마음속으로 아프지만 시원하다, 이제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67세 정민자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불안증이 있으셔서 항상 긴장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승산혈도 눌러보고 다 해봤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너무 조급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빨리 나아야 해,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하셨던 거죠. 제가 마음 편히 가지시라고 하고 심호흡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드렸죠. 놀랍게도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편안하게 하니까 효과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편안한 마음일 때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자연 진통제가 나와요. 승산혈 효과와 엔도르핀이 만나면 시너지가 생겨서 효과가 몇 배로 좋아져요. 반대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뇌가 방어 모드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자극을 줘도 무시해버려요. 자, 이제 5가지 조건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이제 이 5가지 조건을 하나로 합쳐서 완벽한 해결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이 순서대로 하세요. 첫째,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둘째, 종아리에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온찜질을 해주세요. 셋째, 간단한 스트레칭을 1분 정도 하세요. 넷째,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마시세요. 다섯째, 이제 승산혈을 3초씩 5번 눌러주세요.
이 방법으로 하면 95% 이상 즉시 효과를 봅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5가지를 체크하세요. 올바른 수면 자세로 자고 있는지, 물과 소금 균형은 맞는지, 가벼운 스트레칭은 했는지, 다리는 따뜻한지, 마음은 편안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지켜도 다리 쥐는 8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49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만 명을 봐온 제가 장담합니다. 이 방법이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거예요. 더 이상 밤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 문제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방법 써보신 분들의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밤 되시고 오늘 밤부터는 쥐 걱정 없이 푹 주무세요.